자, 몇 페이지냐면 질문 있니, 준재야? 자, 196쪽 신경계. 신경계. 자, 신경계라는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자극을 전달하거나 판단하여 자,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체계로 신경세포가 모여져 있는 걸 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혈액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듯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요 하나의 세포 이름이 있어. 이름이 뉴런이야. 뉴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뉴런 과학. 그래서 EBS에 나오잖아. 그치?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하나의 세포의 이름이 뉴런이다. 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뉴런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자, 커다랗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자, 요거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볼기. 옛날에 명칭은 수상돌기였어. 자, 나중에 문제 혹시 섞여 나오면 수상돌기, 가지돌기 같은 말이다. 같은 부위다. 자, 그리고 이 머리 전체를 요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는 핵을 갖고 있어서 판단 기능이 있고 가지돌기가 뻗어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쪽을 보면 길게 쭉 뻗어나와 있는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축삭돌기. 자, 축삭돌기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 가운데 이렇게 얇은 신경줄이 있고요. 얘가 이렇게 아래로 뻗어도 있고 얘가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얘네가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 자, 마치 어떤 형태냐면 우리 왜 두꺼운 전선, 요 전선 같은 거 똑 자르잖아. 자, 그럼 요 안에 가운데 보면 자, 불이나 이런 전선 들어가 있고 요렇게 피복 전선? 전선 겉에 고무처럼 되어 있는 요거 쌓여져 있지? 이 피복 전선처럼 쓰여 있는 데가 얘야. 그리고 요 안에 전선 같은 애가 얘야. 즉, 얘의 특징이 뭐냐면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할 때 얘네가 사용하는 방법이 전기 자극이거든. 자, 그리고 얘네 특징이 뭐냐면 가지돌기는 사람으로 치면 입이야.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축산돌기, 말단부의 이 부분은 사람으로 치면 그쪽 배설기관이야. 그래서 얘는 받아들인 자극을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배출시키는, 이런 내보내는 역할만 해.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선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하나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거든. 실제로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인 자극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전선이 이렇게 피복 전선에 쌓여져 있듯이 이런 부분을 마리질이라고 하거든. 마리질에 쌓여 있어서 자극이 외부로 나가는 거를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거를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가지돌기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얘는 딴 데로 빠져나가게 못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전달만 해서 일반 통행 한쪽으로만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특징이다. 자, 그리고 얘네가 뉴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눠. 얘네는 기본적인 형태고 자, 감각기관에 퍼져 있는 뭐 미각, 촉각, 후각 뭐 이런 애들에 퍼져 있는 이런 뉴런을 감각뉴런이라고 해. 감각뉴런 지금 얘 피부에 퍼져 있는 거 보니까 얘는 피부 감각에 해당되지. 그치? 자, 여기 끝에 나와 있는 애가 가지돌기고 그리고 얘가 신경세포체야. 얘하고 생김새가 많이 다르지? 우리가 감각을 느낄 때는 뜨겁구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런 자극을 받아들여서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1차적으로 얘가 주인이 되는 거고 얘는 이걸 그냥 감지하는 거라 판단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퇴화된 형태로 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뉴런이라고 해. 신경세포체의 기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도 또 하나 얘
얘랑 마찬가지로 얘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한쪽으로 전달하고 얘는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기만 해. 자, 그리고 여기 감각 뉴런 사이에 또 다른 뉴런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운동 근육이거든. 자, 내가 피부 감각이 뜨거움을 느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잖아. 이때 근육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근육에 퍼져 있는 얘네들은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의 특징은 자, 그냥 기본 형태로 생겼어.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튼튼하고 긴 편이야. 근육에 닿아서 얘네들을 힘껏 올려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크고 단단하게 생긴 게 특징이고 운동 뉴런 중에 가장 긴 거는 1m 정도 되는 정도의 신경도 있대. 그래서 크기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 요 사이에 있는 애를 연합 뉴런이라고 하거든. 연합 뉴런은 자, 일단 내가 따뜻하고 뜨거운 감각을 느꼈네. 너무 뜨거운데 자,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손을 떼면 되잖아. 그래서 손을 뗀다라는 명령을 내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나의 의지에 따라서 손을 이렇게 딴 쪽으로 움직이듯이 판단하는 요 부분을 연합 뉴런이라고 해. 이 연합 뉴런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뇌나 척수에 존재. 뇌나 척수에 존재함으로써 내가 느낀 감각에 대한 명령, 판단하는 곳이야. 생각하고 내가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얘 특징이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생겼지. 뇌라는 곳에 얘네가 모여있기 위해서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게 특징이야. 그래서 돌기들이 잘 발달되고 크기가 많이 크지 않다. 요게 연합 뉴런,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생김새가 기능에 따라 다 다르게 생긴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관절과 관절은 연골이나 근육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딱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살짝 틈이 벌어져 있거든. 이거 명칭 꽤나 중요해요. 이름이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얘 아까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을 전달받는 요 기능은 전기 자극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시냅스 사이에서 자극을 전달받는 부분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화학작용에 의해서 화학으로 얘가 막 분비시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신경을 말고지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저 그런 거 많이 그래? 근데 얘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있어. 아세틸콜린. 맞아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막 분비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거기에 또 반응을 해서 흥분을 해. 흥분을 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아세틸콜린, 즉 시냅스에는 화학적 작용, 아세틸콜린 분비로 자극을 전달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전기 자극과 화학 자극 두 개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우리 진통제 같은 거 있잖아. 진통제는 어떤 거냐면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야. 또는 내가 또 어떤 경우지? 잠이 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호르몬을 억제한다거나 이 물질을 반응을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을 분비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환각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반응에 자극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가짜 물질들을 막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우스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보는데도 못 느끼고 또는 이상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니까 이상한 자극 이게 뭐지 하고 뇌와 행동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게 되고 환각, 환청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뉴런의 가장 큰 특징은 생김새 그리고 얘네가 한쪽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각각의 뉴런이 이렇게 생겼다. 자극의 전달 과정은 일단 자, 뜨거운 자극이 일어나면 피부 감각 기관에서 얘를 수용하면 감각, 신경 또는 감각 뉴런, 신경을 뉴런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고 연합 뉴런, 운동 뉴런, 그 다음에 반응 기관.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시냅스와 신경 전달 물질. 자, 준재 읽어봐봐. 196쪽.
이거는 시냅스라는 게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왔어. 주관식 시절에 시냅스. 자, 이거 밑줄 쳐주시고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전 뉴런의 축삭 돌기, 후 뉴런의 후 뉴런 쪽으로 신호가 전달. 밑줄.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방통행이야. 고속도로가 일방통행이 아니면 큰일 나지. 속도 빠른데 얘네가 서로 상행선, 하행선이 한 도로로 역주행을 한다고 생각해봐. 죽자고 하는 게 있잖아. 그건 대형 사고야. 얘네가 자극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세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요게 서로 역할이 분배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런 모형 만들기 밑에 나와 있죠. 피부 감각. 자, 생긴 거 봐봐. 감각 뉴런 옆에 신경세포체가 태아된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연합 뉴런은 크고 신경세포체가 크고 길이는 짧은 편이고, 자, 운동 뉴런은 길고 자, 튼튼하게 생긴 게 운동 뉴런이다. 요렇게 알아두시고 축삭 돌기와 마리집. 준석이 읽어봐봐. 일부 뉴런은 축삭 돌기가 둥근 구조물로 쌓여 있는데 이 둥근 구조물을 마리집이란다. 일반적으로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마리집이 없는 뉴런보다 자극 전달 속도가 빠르다. 연합 뉴런에는 마리집이 없다. 자, 이 둥근 구조를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마리집이 없는 뉴런보다 자극 전달 속도가 빠르다. 외부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죠. 연합 뉴런에는 마리집이 없다. 그래서 생김새 보고 얘가 어디에 퍼져 있는 신경세포인지 알 수 있어요. 자, 198페이지로 넘어가. 신경계의 구성. 자, 신경계 간단히 얘기하면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이런 애들을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신경계의 종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대장이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 자, 중추신경은 뭐냐면 뇌와 척수. 자, 말초신경은 감각기관,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말초신경.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가 중추신경이고 팔다리에 뻗어 있는 얘네들이 자, 말초신경에 해당이 된다. 얘가 명령을 내리면 얘네가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있는데 정보를 판단하고 반응 기관에 명령을 내린다. 판단, 명령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 중에 중추신경계 뇌를 먼저 볼게요. 대뇌, 좌우 방구로 되어 있고 사람의 뇌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뇌죠. 자, 대뇌는 여기에 청각, 운동신경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극을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고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추리, 판단, 기억 이런 것들. 논리적인 사고, 이게 대뇌가 담당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보면 대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역시 반구로 되어 있는 조그맣게 생긴 거, 요거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소뇌라고. 소뇌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귀에 있는 반고리관, 전정기관과 함께 근육을 조절하고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소뇌는 귀에 있는 반고리관, 전정기관과 함께 평형감각 기관을 담당하는데 체조선소라고 하면 이 소뇌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중간뇌. 자, 중간뇌 지금 보면 뇌 가장 안쪽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안구 운동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자, 저번에 그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사람 쓰러졌어. 눈 딱까지 찍고 불빛을 쪼여서 보는 게 뭐냐면 뭐야? 동공 크기 조절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여기 시각이 저기 뭐라 그러지? 이거 왔다 갔다 눈 움직임도 확인하거든.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한단 말이지. 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자 혼수 상태 있다가 깨어났어. 그러면 나중에 병원에 와서 눈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하지. 자 안구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왜 그 방법을 쓰냐면 대뇌를 다쳤는데 요거 확인하고 손에 다쳤는데 요거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가장 안쪽에 있는데 얘가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다른데 다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고 짐작하기 쉬운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중간에는 이렇게 안구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간내. 요 사이에 또 간내라고 있죠. 간내. 간내는 또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배우는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어서 체온, 체액의 농도 조절. 그래서 일정하게 내 몸에 체온과 체액의 농도가 조절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간내. 물질대사라고 하고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는 건 물질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도 하고 자, 나중에 호르몬 작용을 도와서 호르몬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성에도 관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목 뒤로 넘어가면 연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수는 되게 중요해. 자, 호흡. 숨 쉬는데 무조건 반사. 내가 숨을 쉬는 건 판단의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호흡하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하고 소화의 분비 이런 것들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 나도 모르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난 죽고 싶다. 호흡을 멈춰라. 이거 안 된다. 그지? 자, 무조건 반사라고 뒤에 한 번 더 배워요. 무조건 반사의 기능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살 때 항상 필요한 기본 옵션이야. 우리 자동차 샀는데 브레이크 안 밟히면 큰일 나잖아. 엑셀, 가속 페달 안 밟히면 큰일 나잖아. 기본 옵션으로 얘가 추가적으로 기본이 아니라 기본 사항인 거야.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의 반응들, 이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호흡 운동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그리고 소화의 분비. 자, 그리고 딸꾹질 이런 것들, 침샘 분비, 소화의 분비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연수가 하고 요게 척추로 내려오면 또 척수가 되는 거야. 척수. 척수도 역시 연수처럼 무조건 반사 담당해. 근데 어떤 반사하냐면 우리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디에 싸는지는 배웠지만 똥 싸는 방법은 안 배웠잖아. 오줌 싸는 방법을 배워서 아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오줌 싼단 말이야. 자, 그렇게 배변, 배뇨, 그리고 무릎 반사. 그리고 애들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바람이 휙 불면 애들이 이런단 말이야. 자, 나도 모르게 외부 자극이 오면 몸을 움츠려드는 이런 것들. 공이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눈 감고 이런 것들. 자, 이런 반사는 자, 무조건 반사 역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생각이 필요 없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연수하고 척수가 무조건 반사의 중추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담당 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허리 위쪽은 연수, 주로 허리 아래쪽은 척수. 그리고 척수는 또 무엇을 하냐면 자, 감각신경과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야. 걔네들이 지나가는 통로고 그리고 내가 크게 움직이는 자, 그것에 저기 운동에 해당되는 그것에 얘가 중추가 되는 거지. 자, 각각의 기능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2번에 정보를 판단하고 반응의 명령. 대뇌 복잡한 정신활동 중추. 손에 몸의 자세 바로잡고 균형. 간내 체온과 체액의 농도 일정.
그래서 내가 감내는 어떻게 해보냐면 맛간 물체가 맛이 갔어. 물질 조절, 체온 조절. 물질 대사, 체온 조절 이렇게. 자, 중간내 안구 운동의 중축, 연소 생명 활동의 중축. 자, 2번에 척수. 연수 아래쪽 척수, 척축 밑줄. 신호 전달 통로. 그 다음에 무릎 반사, 갑자기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회피 반사.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자,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조절 중축. 이거를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척수 반사 중축. 자, 왼쪽 198페이지 대뇌와 손해의 기능. 자, 이한 읽어봐봐. 대뇌와 손해는 저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량이 많아 표면적이다. 또한 둘 다 골격근의 운동기를 관여하는데 대뇌는 팔다리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변경하고 손해는 이러한 운동이 정확하게 일어나게 조절한다. 자, 역시 자, 얘도 혼자 단독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고, 신경의 교차, 윤체. 연수에서는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난 대뇌 우반구는 몸의 왼쪽을, 대뇌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을 지배한다. 따라서 대뇌 우반구의 운동 중추가 손상되면 몸의 왼쪽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신경 척수에서 좌우가 교차된다. 뇌진탕이나 아니면 중풍,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 중풍 같은 거 오거든? 어르신들? 여기가 다치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신경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쪽이 반신 불수가 되는 거야. 못 움직이게. 특이하게. 여기 안 좋으면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옛날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때 실습했는데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상하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좋게 해보자 해서 수술을 했는데 내가 더 잘못됐어. 그래서 사람이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몸을 많이 못 움직여. 그래서 사람들이 이 뇌 수술할 때 돈 또 엄청 썼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이 할아버지를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술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더 몸이 안 좋아져. 더 못 써. 그래갖고서 말도 못하고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침 칙칙 흘리고 막 그러거든. 먹는 것도 죽같이 쓸어줘야 그렇게 다 갈아줘야 드시고 막.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 아직까지는 뇌 수술은 믿을 수가 없나 봐. 자,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턱 수술 잘못하면 신경이 여기 뒤로만 이렇게 쭉 뻗는 게 아니라 여기에 뻗어져 있지. 우리 턱 돌려받기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 신경 잘못하면 진짜 몸 못 쓰는 거야. 아주 위험한 거지. 자,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뇌의 구조도 보면 겉에 껍데기가 있고 안쪽 부분이 있는데 요 겉에하고 안쪽의 색깔을 보면 겉에가 색깔이 회백질, 안쪽이 백질, 안에가 하얗고 바깥에가 약간 회색 색깔이 조금 더 들어간 형태인데 아까 연합뉴런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연합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아래쪽에 있어. 마치 콩나물을 시루에 넣으면 위에 노란색이 딱 보이고 아래는 하얀색이 되듯이 신경세포체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먼저 바깥으로 가 있고 얘네는 전달할 수 있게끔 아래쪽으로 이렇게 콩나물처럼 있어서 이렇게 회백질, 백질. 근데 자, 척수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특이하게 요 안쪽에가 신경세포체가 있고 요 바깥쪽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는 반대로 콩나물이 안쪽을 향해서 있다. 여기 안을 통과하면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척수는 척추라는 뼈에 감싸져 있는데 얘가 배 쪽이고 얘가 등 쪽이면 등 쪽에 지나가는 신경이 뭐냐면 감각신경이 지나가. 그리고 배 쪽에 지나가는 신경이 운동신경이 지나가.
근데 우리 감각신경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연합뉴런 갔다가 그 다음에 운동신경 이렇게 가잖아. 근데 사고를 당했어? 여기가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아프고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야. 감각을. 자, 그리고 뭐 앞쪽에가 잘못됐어? 그러면 감각을 느껴. 아파. 뭐 따가워.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얘가 완전 땡깡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손상이 두 개 다 일어나면. 자, 등 쪽이 감각, 배 쪽이 운동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안쪽에가 회백질로 되어 있어서 신경세포체가 안쪽에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뇌는 겉에서 많이 기능이 이루어지고 신경세포체가 겉질에 있으니까 겉부분에 그리고 척수신경은 요 안쪽, 겉에 척수의 안쪽에서 주로 기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회백질과 백색질. 준석이 읽어봐봐. 대뇌와 척수에서 회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을 띠는 부분이고 백색질은 축삭돌기가 모여있는 백색을 띠는 부분이다. 대뇌는 겉부분이 회색질이고 속부분이 백색질이며 척수는 이와는 반대로 겉부분이 백색질이고 속부분이 회색질이다. 대뇌와 척수의 주된 기능은 회색질에서 일어나고 백색질은 자극 전달 통로다. 그래서 뇌가 더 손상되기가 쉬운가 봐. 겉에가 신경세포체 주 기능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지? 아, 이거 모형도 만들어? 사람 뭐. 자, 뇌예요, 이거. 자,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가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은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온몸에 퍼져 있잖아. 자, 연합뉴런, 감각신경, 운동뉴런 여기 몸에 퍼져 있으니까 말초신경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감각신경은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자, 여기를 바늘로 똑 찔려서 아야 하면 감각신경, 연합신경, 나도 모르게 움츠린다, 운동신경. 감각기관,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 운동하는 반응기관. 이렇게. 자,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 반응기관으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사이의 연합신경이 요거를 감당한다라는 거지. 자, 이 중에 운동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눠. 운동신경의 종류를 또 두 가지로 나눠. 말초신경에 뻗어 있는 여기 얘네 반응하고 자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 채성신경과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 두 가지로 나눠. 채성신경, 자율신경. 자 준재야 두 개 중에 내 의지대로 가는 게 뭔 거 같아? 채성. 내 의지. 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자율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다. 자율적으로. 자, 해서 채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얼굴, 팔, 다리, 골격에 있는 근육으로 전달되는 이런 신경, 근육에 퍼져 있는 것을 채성신경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처럼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인데 얘의 종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얘네 둘 다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운동신경. 자, 밑줄 칠게요. 감각신경,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 운동신경,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 이거 감각신경은 받아들이기만 한다 해서 구심성 신경, 운동신경은 보내주기만 한다 해서 자 원심성 신경. 원운동이 있잖아.
원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 구심력이야, 원심력이야? 얘를 돌리다가 놓으면 튀어나가는 방향이 접선 방향이지. 그 방향은 원심력이잖아. 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거. 자,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이렇게 내보내는 거. 내보내기만 하는 건 원심성.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구심성. 그래서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잖아. 얘가 내보내진 않잖아. 그치? 자, 운동신경은 전달하고 반응하고, 자, 아까 내가 말한 말단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로 다시 전달할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 반응에 배출하듯이, 배설하듯이 슉 가면 돼. 그래서 얘는 원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성신경 대뇌 명령, 자율신경 명령을 받지 않고 교감과 부교감. 자, 뇌신경과 척수신경. 자, 준재 읽어봐봐. 말초신경계는 생과학적으로 뇌에서 뻗어나와 얼굴에 분포하는 뇌신경 12쌍과 척수에서 뻗어나와 팔다리와 온몸에 분포하는 척수신경 31쌍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 준서가 중추신경은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다? 네? 이거 그림 보면 모르겠다? 너무 자세히 그렸나? 네. 척수.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는, 자, 말단부에 퍼져 있는 애들을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퍼져 있는 신경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야. 팔다리에 뻗어 있는 게 감각과 운동이겠지? 자, 이 운동을 또 두 가지로 나누잖아. 뭐야?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저요? 응. 체성. 자,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거? 자율. 자율신경. 자, 이때 뇌에서 말초신경으로 뻗어나오는 거 12쌍. 척수에서 말초신경으로 뻗어나오는 거 31쌍. 말단부위가 종류가 더 많잖아. 범위가 더 넓잖아. 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서 12쌍, 31쌍 이렇게 뭐 알아두세요. 자, 1년의 마지막 날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이렇게. 자, 뒤로 넘어가서 200페이지. 자율신경계는 개내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으며 내장기관과 혈관 분포되어 주로 소화, 순환, 호흡,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와 관련된 기능을 조절한다. 이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요거를 조절하는데 요때 조절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기항작용이라고 해. 자, 일단 교감, 부교감. 자, 누가 더 윗사람이야? 교감이 더 윗사람이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누가 오면 더 크게 반응해? 교감, 그치? 얘가 더 크게 반응하는 거야. 자, 얘가 흥분 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좀 더 각성된 상태? 자, 일단 심장박동. 심장박동은 교감신경이 딱 분비되잖아? 촉진. 자, 교감 선생님 딱 왔는데 막 콩닥콩닥 뛰다가 그 다음에 부교감 선생님 오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지. 저거는 그래도 나랑 조금은 더 가깝잖아. 그치? 자, 억제. 자, 그리고 호흡. 심장박동이 촉진되는 이유가 뭐야? 산소를 빨리 몸에 전달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자, 그럼 역시 얘도 촉진. 자, 그리고 얘는 억제. 자, 흥분하지 말고 가라앉혀. 이렇게 하는 거잖아. 호흡을 억제하게 해요. 마인드 컨트롤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소화효소.
아주 먼 미래겠지? 자, 먼 미래? 지금 니네 몇 살이야? 15살? 한 20년 후에 자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한다고 생각해봐. 시부모, 우리 엄마 아빠 처음 보시는 부분들 다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수능 때도 가까이 보면 수능도 있겠구나. 수능 때 밥을 먹으면 막 튀김류 고기를 따지 말고 소화가 잘 되는 거 먹으라고 그래. 왜? 긴장하니까 긴장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억제돼. 그러면 효소가 제대로 없으면 쉽게 체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나도 모르게 기능이 이게 억제가 되는 걸 고려를 해서 그런 거지. 부교감은 소화효소 촉진. 마음이 편하면 소화도 잘 되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요거하고 소화 작용은 당연히 연결되겠지. 자, 소화 효소가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 작용도 억제되겠지. 소화 작용이 억제되니까 얘가 잘 분비가 안 되는 거 서로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밥 먹으면 또 뒤돌면 또 다시 배고프잖아. 그치? 맛있는 거 친구들이랑 먹고 막 떡볶이 튀김 막 먹었는데 집에 오면 또 배고파. 떠들어서 그러나? 애들하고 하도 놀아서 그러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 엄마! 이 TV가 뭐 헛스프링 그래서 고정 부분이 없어. 자, 그리고 동공. 동공은 내가 어떻게 된다 했어? 무서워. 커지는 거지. 커져. 무서우면 커져. 이게 이 홍채가 수축돼서 그래. 잔뜩 분치가 들어서. 옛날에 우리 강아지를 키웠거든. 10주를 키웠는데 애가 계속 며칠 동안 발을 이렇게 쩔뚝쩔뚝 대는 거야. 걱정돼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동물병원에서 중내 안구 동공 크기를 확인을 하더라고. 딱 애 눈을 벌리고 빛을 쬐는데 얘가 동공이 풀려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며칠째 그랬는데요. 그냥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이 최근에 무서워하는 대상으로부터 혼난 적이 있니? 우리 아빠한테 뒤지고 났어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얘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대. 동공이 계속 풀려져 있는 거야. 무서워서 합대돼갖고. 그리고서 자기가 위험에 처할까봐 아픈 척을 막 한 거야, 걔가. 그래갖고서는 해결책이 뭐였냐면, 약이 뭐였냐면,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부터 쓰다듬으면서 부드러운 소리로 괜찮다를 해주래. 그리고 정말 나왔어. 우리 아빠가 범인이었어. 얘가 겁이 엄청난 애거든. 그래서 계단을 못 내려가, 걔가. 그래서 문이 열려. 그럼 애가 나가는데 저쪽까지 가다가 계단 앞에서 이러고 있어. 못 내려가서. 그래서 한 번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도망을 못 가는 애니까. 밖에 나가면 막 겁이 많아서 떨고 있어. 오죽하면 동공이 풀려서 며칠 동안 있었겠냐. 너무 스팅이었어 진짜. 자, 동공이 확대되고 방광은 이게 나는 긴장되면 오히려 방광이 수축될 건데 얘는 확장되는 게 맞대. 확장되어 있대. 잘 생각해봐. 자다가 오줌 잘 싸지? 어렸을 때. 자다가는 잠잘 때는 부교감 신경이 막 발달되거든? 편하니까 얘가 수축하면서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자, 잠잘 때 오줌이 싸고 싶은 거, 자고 일어나면 오줌이 싸고 싶은 거.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자, 교감은 긴장 시 얘는 뭔가 편할 때, 졸리고 편하고 막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 흥분 상태 말고 나른한 형태. 나른한 상태일 때 부교감이 이렇게 온단 말이지. 교감은 매우 긴장되고 막 이럴 때. 근데 하나는 막 촉진시키고 하나는 억제해. 자, 우리 스위치로 보면 온, 오프란 말이지. 자, 요거 불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촉진, 억제, 촉진, 억제. 얘네 기능이 서로 다 반대지. 자, 서로 반대되는 끼리 서로 조절하는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작용은 피드백 작용하고 기량작용 두 가지가 있는데 기량작용은 특징이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거. 피드백은 자
원인에 대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공부하지 마. 공부해. 이거는 기량이야. 공부 좀 설설해. 이거는 피드백이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해. 또 너무 무리해. 코피가 날 정도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피드백이야. 코피가 났어.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기량작용 요거 됐다 중요해요. 별표 쳐주시고 이거 준재가 읽어보자.